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학인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 해가지고 아마 건강 잘 챙기시면서 잘 지내고 계실 줄로 믿고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항상 좀 약속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제가 기회가 되면 메디컬 터미널러지 의학영어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도 했는데요. 드디어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제 영상은 짧게 2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들어가기 앞서 저도 여러분께 조금 부탁을 드릴 말씀이 있어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그 출력을 조금 해오시면 좋겠어요. 자료를 먼저 출력을 하셔서 먼저. 그리고 제가 중간에 한번 적어보세요. 또 따라해보세요.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요. 함께 진행을 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영상을 보시면서 듣고 따라하고 적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나중에 해야지. 그리고 보기만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미키스 메디컬 터미널러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 잠깐 저희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본인이 영어를 왜 공부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나면은 그럼 보통 영어를 내가 왜 공부할까? 왜 사람들이 영어를 공부할까? 이렇게 한번 3가지 이유를 잠깐 여러분이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시간은 한 1분 정도 드릴 텐데요. 제가 넘어가더라도 여러분 잠깐 영상을 스탑하시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시간이 진행된 걸 보고요.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어 전공으로 조금 방향을 전환하면서 영어 교육과의 길을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제 영어 관련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고요. 제 나름대로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왜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 왜 영어 이렇게 강조가 될까? 여러 가지 정말 이유들이 많은데요. 잠깐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아마 사회의 변화와 관련해서 관련된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먼저 No tour guide. 여러분 여행하실 때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여행할 때 그 앞에 깃발 들고 그쵸? 영어를 잘 저희가 언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투어 가이드를 항상 앞세우고 같이 따라가는 그런 여행을 많이 했을 텐데요. 한 경험도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영어를 조금 자유롭게 하게 되면은 투어 가이드가 없이도 자유롭게 프리 투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고요. 또 meet people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마다 꼭 배울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조금 자유롭게 한다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고 그분들과 또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할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또 주어진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고요. 3번째는 International Conferences. 이거 국제학술대회죠. 컨퍼런스예요. 저희가 나중에 지금은 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기회가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조금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아니면은 회사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어떤 국제 컨퍼런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도 참석해서 얼마나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고요. self-esteem, 자부심이죠. 자긍심,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영어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설명이 나오겠지만 영어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면 당연히 자신에 대한 자부심, 자긍심이 향상이 되겠죠. More chances to learn.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어떤 걸 본인이 좀 배우고자 할 때요. 인터넷상의 자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글로 국문으로 되어 있는 자료보다 사실은 영어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는 국어를 우리말을 배우는 그 과정도 영어로 설명을 해놓은 게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리서치 페이퍼를 찾는다거나 어떤 내가 과정을 배우고자 할 때도요. 어떤 정보를 찾을 때도 영어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고요. 저희 이제 간호학과 관련된 부분이네. Nursing Professionals. 여기는 이제 간호 전문직의 향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리리지에서 그 아카데미 컨설턴트 트레이너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영어 논문 작성법을 조금씩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이 누구냐면 각 대학원에 전국의 대학에 있는 대학원생들 또 이제 국가기관의 연구자분들
또 큰 대형 병원의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간호학도이면서 이렇게 영어 전문 영어 논문 작성법을 연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간호학도로서. 그러면 나름대로 간호학과를 졸업한 어떤 전문직의 자부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More influences.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계가 글로벌라이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이제 많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또 병원에 오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이제 대상자들이 많이 있죠. 그럼 저희가 영어를 조금 자제를 잘할 수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고요. 다음은 글로벌라이제이션인데요.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무대는 한국일까요? 아니면 그냥 광주일까요? 아니에요. 이제는 전 세계가 무대가 되고 있는 세계가 누구에게나 거의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정말 필수적인 과정이 될 수 있는 거고요. More income. 이거는 이제 머니에 관련된 분이 수입이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영어를 좀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서 또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cultural sensitivity. 여기는 이제 문화적 감수성이라고 이제 좀 해석이 되는 경우 있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보통 그 문화를 공부할 때 컬처 트리를 봐요. 컬처 트리를 보면은 컬처 트리 가장 아랫부분에 뿌리 부분이죠. 뿌리 부분에 항상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language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서양 문화에 대한 것도 같이 흡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는 동양 문화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도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맞춰주는 부분이라서 영어를 공부함으로써 또 cultural sensitivity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또 제가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요. 이 정도에서 여러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고요. 정말 이렇게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실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영어 하셔야 되고요. 정말 필수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의학용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과 나눠보자 하는데요. 의학용어는 정말 방대해요. 그래서 오늘 짧은 두 영상으로 해서 다 다 말씀드리기는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래 조금 대표적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 두 번째는 전미사와 결합을 해서 이루어지는 의학용어, 세 번째는 접두사와 결합을 해서 의학용어를 이루는 그런 단어들을 볼 텐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또 영어 관련된 발음도 몇 가지 안내해 드릴 거고요. 지금 1번, 2번, 세 번째 1번, 2번을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볼 거고요. 마지막 잠깐 저희 브레이크를 가지시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또 영상에서 접두사, 결합, 의학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그리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중간에 제가 서프라이즈 퀴즈도 있고요. 또 마지막 리뷰 퀘스천도 있으니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알아둘 것들은요. 의학용어는 퍼즐하고 비슷하게 작은 조각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결합용어에 대한 어떤 분석 방법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사실 하다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전미사와 접두사 결합형 용어를 암기하면 조금 더 쉽게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의학용어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에 기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라틴어에서 유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라틴어가 어느 나라에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어느 나라에 사용이 될까요? 네, 이 라틴어는 지금은 사용되지 않아요. 지금은 사장된 언어인데요. 하지만 이제 라틴어 학과도 있듯이 라틴어를 아직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언어들의 근간이 되고 있는 거, 유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라틴어에서 많이 유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중요하게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근 어떤 단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라고 하죠. 루트, 전미사 suffix, 접두사 prefix 이 세 가지로 이루어지는 이제 의학용어 구조를 저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퍼즐처럼 맞추는 것일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본 구조는 어근과 전미사로 이루어진 그런 의학 용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dermatitis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단어들이 나오면요. 한번 큰 소리 따라해 주세요. 같이. 그러면 한번 같이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리는 것처럼 제가 생각을 하면서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고요. 영어는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영어의 어떤 단어의 맛도 있고요. 어떤 단어의 향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래서 이 단어도 한번 같이 먼저 따라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dermatitis. dermatitis. 자, 그래서 이 dermatitis라는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면 먼저 derma라는 거는 하나의 스킨을 의미하는 어근이에요. 이 어근을 가지고 있고 우리 iris는 제가 말씀 이제 안 드려도 알 것 같은데요. 이제 쉽죠, 이거는. 그렇죠? iris 하면은 하나의 전미사로, 뒤에 전미사로서 inflammation, 염증을 의미하는 그런 전미사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근과 전미사를 통해서 두 개로 연결이 된 하나의 dermatitis, 피부염이 존재한다는 거, 어근과 전미사 형태였고요.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 기본 구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본 구조는 이제는 접두사가 앞으로 오고요. 뒤에 어근이 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단어의 원뜻을 가지고 있는 게 뒤에 오는 경우죠. 단어 보아볼게요. 유토시아라는 순산, 그쵸?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먼저 앞에 있는 유라는 거는 하나의 접두사로서 good, 그쵸? 좋은을 뜻하는 그런 접두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유랑 관련된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얘기할 때 두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고요. 또 정말로 고통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가 있죠. 그래서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는 얘가 eustress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eustress. 반면에 좀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스트레스는 distres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듯이 이온을 이렇게 good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이고요. 뒤에 토시아는 delivery, 분만이라는 원뜻을 가지고 있는 어근이에요. 뒤에요. 우리 여러분 병원에 이제 분만한다 그럴 때 델리버리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제 발음은 정확한 발음 딜리버리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딜리버리가 여러분 요즘에 이제 배달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딜리버리 서비스 이런 단어로 쓴다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 기본 구조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어근 플러스 전미사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단어들이 또 있어요. 먼저 보시면 좀 긴 단어네요. 그렇죠? 좀 긴 단어들이니까 이렇게 어근 전미사로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렇죠? osteoarthritis.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osteoarthritis. 좋아요. osteoarthritis. 네. 그래서 중간 보시면 osteo 하면 하나의 bone이라는 어근을 나타내고 있고요. 뒤에 있는 arthra 하면은 이거는 이제 어근, 여기도 하나의 어근이에요. joint, 관절이라는 거 의미하는 어근이고요. 마지막은 inflammation이라는 우리 iris, 그쵸? iris라는 전미사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뼈 관절염이라는 또는 골 관절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루고 있고요. 중간에 그럼 오는 뭐냐면 지금 오스티오와 아스라이를 연결해주는 발음을 조금 용이하기 위해서 하나의 결합 몸을 넣어준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여러분 발음을 하나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간에 arthritis에서 R 사운드 있죠. R 사운드요. 우리말에는 R 사운드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R과 L과 많이 구별하는 저희가 연습을 많이 또 해보시기 하셨었는데요. 우리 L 하면은 L 이 혀가 입천장을 이렇게 탁 쳐준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lion 또는 liar, love 이런 것들요. 그래서 L 사운드 사실 우리말에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아주 쉬운 발음은 아니에요. L 사운드도 L 그렇죠? 근데 R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R은 혀가 위쪽으로 살짝 말려서 들어가죠. 그렇죠? R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R 사운드가 정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너 거기 갈 거니? 그렇게 얘기해야지 저희가 너 거기 갈 거니?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저희 말에는 이렇게 R 사운드 없기 때문에 훨씬 더 힘든 발음인데요.
그래서 조금 비슷하게 발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arthritis에서 R 사운드가 중간에 있죠. R 사운드에서요. 그럴 때 R 할 때 입을 약간 모았다가 펴주시면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100%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입을 약간 모았다가 예를 들어서 arthritis 이렇게요.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R 사운드 우리 really 할 때도요. really, right? really 그거 레알이야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저희는 우스갯소리 하지만 really 이런 것도 있고요. ring 제 입모양을 보시면서 여러분 따라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really, ring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river 이런 단어들이 다 R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씩 연습하실 때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가 의학용어의 기본 구조를 간단하게 보셨고요. 이제 전미사 결합 용어를 볼 텐데요. 전미사 지금 제가 설명드릴 부분들보다 훨씬 많아요. 하지만 그중에 조금 대표적인 전미사들 그리고 조금 많이 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전미사들 그런 전미사일과 결합이 된 의학용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미사를 서픽스라고 하죠. 저희가 가장 먼저 많이 쓰이지만 또 쉽게 저희가 공부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염증이라는 전미사네요. itis. 그렇죠? itis. 같이 읽어볼게요. itis. 쭉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dermatitis, gastritis, appendicitis, hepatitis. 좋아요. 여기 itis에서 우리 T 사운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잠깐 한번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요. T는 영어 발음 중에서 좀 변덕이 좀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itis에서는 T 양쪽으로 모음이 있잖아요. I 모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모음이 있는 경우는 T 사운드가 조금 약화가 돼서 거의 R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브리티시 잉글리시 영국식 발음에서는 T 사운드를 강하게 그대로 해줘요. 그렇죠? itis 이렇게요. dermatitis, gastritis. 하지만 저희도 이제 아메리칸 잉글리시 많이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많이 들을 텐데요. itis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give me some water도 보시면은 T가 양쪽에 모음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water, I'm eating something. eating에서도요. E-A-T-I-N-G에서 T가 양쪽 모음 사이에 있잖아요. 그래서도 거기에서 약간 약화되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give me some water. 영국식 발음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요. 또 R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N 다음에 오는 T는 R이 아닌 T는 또 N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줏대가 약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인터뷰 얘기하실 때 강하게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죠. 당연히 맞아요. 괜찮아요. 틀린 발음 아니고요. 하지만 여러분 인터뷰라고 들어본 적 계실 거예요. 인터뷰. 그렇죠? 또는 인터내셔널 대신에 인터내셔널 이렇게 들은 적도 있고요. 그래서 T 사운드가 약간 N이 오면은 좀 N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T 사운드가 R 뒤에 오면은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조금 먹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중요한이란 단어가 있죠. important, important 이렇게 발음해줘도 상관없고요. 괜찮아요. 하지만 어떻게 여러분도 들으실 수가 있냐면 important. 그래서 important에서 이렇게 약간 먹힌 듯한 이렇게 삼켜버리는 그런 발음을 들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T가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 발음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염증을 의미하는 itis 발음 같이 보셨고요. 두 번째는 푸니아네, 푸니아. 그렇죠? 호흡을 의미하는 전미사인데요. 예문 한번 볼게요. 예시. apnea. 우리 뒤에서는 이제 접두사를 할 땐 또 A에 대한 걸 또 접두사를 어떤 뜻인지 볼 텐데요. A나 on이 들어가면은 뒤에 A나 on이 들어가면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접두사거든요. 근데 이건 뒤에서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는 호흡을 나타내는 푸니아가 앞에 A가 없으니까 이제 무호흡이에요. apnea.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apnea. 네. 여기 A 사운드 있죠? 이거 사실 부담되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 발음 해주실 때는 입술 양쪽으로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right? apnea. 조금 길게 장모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사과 발음할 때도 이렇게 많이 연습할 수 있어요. right? 이런 식으로요. 해주시고. 그 임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느냐면 보통 apnea는 거의 들을 수 없고요. 저희 나라에서. 아프니아라고 많이 하거든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니아가 아니라 apnea. 여러분 조금씩 고쳐 나가시고요. 그다음 호흡곤란을 의미하는 디스프니아
디스니아. 푸니아가 이제 호흡이라는 거 의미하는 전미사라는 거 다시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미아라고 해서 혈액의 상태를 나타내는 전미사인데요. 그래서 하이퍼리미아 하면은 하이퍼도 이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충혈되는 거, 혈액이 많으니까 충혈되는 거죠. 하이퍼리미아 따라해 볼게요. 하이퍼리미아. 두 번째는 빈혈을 의미하는 거, 어네미아. 이미아가 혈액인데 앞에 AN이 들어가서요. 없는 거라서 빈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뒤에 오마가 오는 전미사는 이게 종양을 의미해요.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이 단어가 연결되는 거 보실 텐데요. 헤파토마, 리포마. 그래서 헤파는 또 간을 의미하는, 리버를 의미하는 그런 또 어근을 또 가지고 있어. 어근이에요. 헤파토마, 리포마. 이런 것들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어떤 흐름, 유출, 물의 흐름이나 리아 이런 단어인데요. 리아. 여러분 이 단어를 좀 느낌을 가져보세요. 좀 뭔가 흘러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리아, 유출. 그래서 저희 임상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죠. 설사를 의미하는 다이어리아. 여기도 R 사운드이기 때문에 입을 한번 중간에 모았다 펴주시면서 해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같이 해볼게요. 다이어리아. 좋아요. 그 다음 콧물 의미하는 건 라이노리아. 끝. 콧물. 근데 콧물 이 단어는요, 사실 의학적인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요. 나 콧물 나 그럴 때요. I have rhinorrhea. 그렇게 말하면 정말 이상한 표현이에요. 일상생활에서는요. 정말 저희 콧물 나온다 할 때는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요. 어떻게 얘기하나요? I have a runny nose.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센테시스에서 천자예요. 천자. 예를 들어서 복광천자를 의미할 때는 paracentesis. 그렇죠? 양수천자를 얘기할 때는 amniocentesis. 여기도 에 사운드네요. amniocentesis. 이렇게 단어도 정리해 두시고요. 정말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의 액토미라는 게 있어요. 액토미가 뒤에 액토미의 전미사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오면 하나의 절제술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gastrectomy. 같이 볼게요. gastrectomy. 앞에 gastro 하면 이건 또 스토막, 위를 의미하는 그런 어근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위 절제술의 의미가 되고요. hepatectomy. 그렇죠? 간 절제술이네요. 앞에 헤파토는 이제 리버를 의미하는 그런 어근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제가 중간중간 따라해 보세요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센스 있게 중간에 따라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선 제가 정리는 하지 않았지만 액토미는 절제이지만요. 그러니까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뒤에는 토미가 들어가면은 절개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뇌를 오픈을 해서 하는 수술이 있죠. 개도술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크레니오토미가 뒤에 있죠. 그렇죠? 또 기관 절개술도 여러분 뭐라고 하나요? 트라키오스토미, 토미 이렇게 뒤에 토미가 들어가면 절제가 아니라 절개예요. 뭘 잘라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오픈하는 거예요. 같이 알아두세요. 많이 헷갈리기도 하는데 많이 사용이 돼요. 전미사의 이제 마지막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건 메갈리예요. 거대하고 비대예요. 큰 거예요. 메가. 그쵸, 메가. 그래서 말단비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에크로메갈리. 헤파토메갈리.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리뷰 퀘스천 넘어가기 전에 서프라이즈 퀴즈 많이 그리우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특별히 제가 상을 또 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설사라는 거 다이어리아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럼 변비라는 단어는 무엇인지 생각이 나실까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맞아요. 잘 들리고 있어요. 네. 뭔가요? 맞죠? constipation. 같이요. constipation. 네, 같이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니까요. 정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미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드렸고요. 이 영상 이제 마치기 전에 리뷰 퀘스천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실 텐데요. 혹시 지금이라도 앞에 그 자료를 출력을 안 해오신 분이 계시죠? 잠깐 스탑하시고 출력을 해오시고요.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읽는 거에 따라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도 한번 써보시고요. 단어들도. 예를 들어서
저희 공부했던 부분이에요. 여기에다 여러분이 한글로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료를 보신 것 가져와서 정리하시면서 잠깐 멈추시고 꼭 정리를 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고 하는 거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Ready? 큰 소리 따라 합니다. Ready, set, go. Dermatitis, gastritis, appendicitis, hepatitis, apnea, dyspnea, hyperemia, anemia, hepatoma, lipoma.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장이네요. diarrhea, rhinorrhea, paracentesis, amniocentesis, gastrectomy, hepatectomy, acromegaly, hepatomegaly. 네, 여러분 영상 돌려가면서 한번 큰 소리 연습을 해보시고요. 평상시에 이런 발음 연습을 하실 때 이제 저희가 녹음 기능이 되게 쉽잖아요. 저희 셀폰을 항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하셨다가 본인이 발음하는 거 녹음하시고요. 그다음 실제 사전에서 들려 나오는 그런 단어들 있죠. 그 단어의 발음을 들으면서 같이 비교를 동시에 비교를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읽으실 때도 이 단어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요. 다이어리아 보시면서 글로도 써가면서 쓰시고요. 또 큰 소리로 따라내 보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어에 느낌을 부여하세요.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렇게 느낌까지 부여하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좀 잊어버리기가 힘들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어 이 단어에 제 감정을 줬어요. 잊어버리기 힘들고 훨씬 기억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미사까지 첫 번째 영상을 마쳤고요. 네, 잠깐 저희가 브레이크를 가지고 두 번째 영상 마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오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